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대형 플래그십 태블릿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하면 삼성의 갤럭시 탭 S11 울트라랑 애플의 M5 아이패드 13인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기기를 직접 내돈내산한 사용자 관점에서 비교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총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고 챕터 구분도 해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크기인데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14.6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큰 크기인데요. 덕분에 이 크기가 휴대하기엔 과하다는 의견과 태블릿은 거거 익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아이패드 프로는 13인치이긴 한데 비율 덕분인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두 기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폭은 비슷하고요. 높이가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좀 더 위로 올라오네요. 무게는 갤럭시 탭이 695g, 아이패드 프로가 579g으로 갤럭시 탭이 더 무겁습니다. 두께는 둘 다 맞춘 듯이 5.1mm로 얇아서 실제로 들면 더 작게 느껴집니다. 너무 얇아서 휘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서 웬만하면 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울트라의 크기는 휴대하기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큰 화면 때문에 태블릿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기에서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비율입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화면 비율도 16:10 비율이라서 다소 길쭉한 모양입니다. 요새는 영상이 보통 16:9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패드 프로 13은 4.3대 비율로 전통적인 비율인데 세로로 들었을 때 다소 널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6:9의 영상을 시청할 때에는 화면에 손해가 많지만 문서를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에는 좀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로 거치를 하고 사용할 때 위아래 면적이 넓게 나와서 웹서핑을 할 때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반면에 울트라는 좌우로 너무 넓어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해도 보여지는 정보가 적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좌우로 비는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화면 비율에서는 더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13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둘 다 OLED 패널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러운 120Hz의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14.6인치 갤럭시 탭의 해상도는 2960/1848, 13인치의 아이패드 프로의 해상도는 27552/2064로 인치당 픽셀 수는 아이패드 프로가 264ppi로 239ppi인 갤럭시 탭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둘 다 스펙상의 최대 밝기는 SDR 1000니트, HDR 1600니트로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질은 필름을 다른 걸 붙여서 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하는 명암비가 더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디스플레이에서도 아이패드 프로의 승리입니다. M5 아이패드 프로는 최신의 애플 실리콘 M5를 탑재해서 현존 최강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한 세대 지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한 단계 떨어집니다. 실제로 원신 게임을 플레이해봤을 때 최고 사양을 쉽게 돌리는 아이패드 프로와 달리 갤럭시 탭 울트라에서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긱벤치 6의 점수를 비교해보아도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M5 아이패드 프로의 승리입니다. 둘 다 기본 저장 용량은 256GB 모델로 시작을 하며 갤럭시 탭 울트라는 최대 1TB 옵션까지, 아이패드 프로는 2TB 옵션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SD카드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작은 256GB 저장 용량을 사더라도 SD카드로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여유가 있죠. 아이패드 프로는 용량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 있는 저장 용량의 모델을 사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에 구매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장 용량 면에서는 SD카드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갤럭시 탭의 승리입니다. 배터리의 탑재 용량은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11600mAh로 M5 아이패드 프로 13의 1200mAh보다 더 대용량이긴 하지만 AP의 전력 효율 덕분에 사용시간은 아이패드 프로가 조금 더 깁니다. 사실 저는 사용하면서 크게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테스트해본 해외 매체의 사례를 보니 아이패드 프로가 10% 정도 더 긴 사용시간을 갖더라고요. 다만 충전 속도는 울트라가 더 빠릅니다. 최대 4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도 최대 40W로 빠르긴 합니다만 울트라보다는 살짝 느립니다. 배터리 부분은 둘 다 훌륭하고 실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일단은 무승부로 놓겠습니다. 스피커는 둘 다 사이드의 뇌 기퉁이에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탭은 AKG 튜닝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애플은 자체적으로 튜닝한 스튜디오급의 스피커를 탑재했다고 하네요. 일단 소리를 듣고 비교해 보시죠.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스피커도 훌륭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사운드가 좀 더 고루 꽉 찬 음색을 들려주는 것 같네요. 마이크는 개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3개의 마이크를, 아이패드 프로는 4개의 마이크를 탑재했고 둘 다 노이즈 캔슬링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아이패드는 빔포밍 음성 추적으로 멀리 있는 음성도 또렷하게 들리고 거의 스튜디오 품질의 음질이 나와요. 덕분에 촬영이나 더빙에 사용해도 손색 없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저도 유튜브 녹음에 쓰던 마이크 대신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스피커와 마이크 부분에서는 아이패드 프로의 승리입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를 탑재하고 있어요. 광각은 1300만화소의 f2.0, 초광각은 800만화소의 f2.2 조리개를 탑재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3은 후면에 싱글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요.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 덕분에 문서를 스캔할 때 정확도가 높아요. 싱글 카메라의 스펙은 1200만 화소의 조리개 f1.8로 더 밝은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 단일 성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이패드 프로가 좀 더 앞섭니다만 초광각 렌즈까지 듀얼로 탑재한 울트라의 활용성도 무시할 순 없겠네요. 전면 카메라는 둘 다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고 비슷한 스펙을 탑재했어요. 카메라 부분에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에 무승부로 놓겠습니다. 생체 인증으로 갤럭시 탭은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얼굴로 인증하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쓰다 보면은 역시 페이스 아이디가 따로 손가락을 댈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태블릿의 온스크린 지문 인식 방식은 넓은 디스플레이에서 손가락을 인식하는 곳을 찾기도 좀 어려워서 다소 불편합니다.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처럼 전원 버튼 지문 인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생체 인증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아이패드 프로의 승리네요. 갤럭시의 S펜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고 충전도 필요가 없고 휴대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펜슬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고 충전도 필요하지만 성능 차이는 확실합니다. 애플 펜슬 프로는 펜을 돌리면서 사용하는 배럴 롤이나 펜 옆을 꾹 눌러서 사용하는 스퀴즈, 그리고 진동으로 반응이 오는 햅틱 피드백까지 고급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의 키보드 북커버는 저렴하지만 사용 경험까지 저렴한 수준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키감이나 소음이 좀 달그락거리는 느낌이고 하단에 트랙패드도 없는데 무게도 상당한 데다가 본체와의 포고핀 연결 구조도 이상한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끔 거치는 되었는데 연결은 되지 않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애플의 정품 매직 키보드는 맥북처럼 알루미늄 재질로 고급스러운 질감에 살짝 올라온 각도와 고급스러운 키감, 그리고 부드러운 트랙패드까지 사용에 흠잡을 데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가격이 일반적인 태블릿 수준이라는 게 함정이지만 어쨌든 비싸더라도 전용 펜과 키보드의 성능만큼은 아이패드 프로의 압승이네요. 멀티태스킹에서는 원래 자유도가 높은 안드로이드의 갤럭시 탭이 좀 더 나았지만 작년에 업데이트된 아이패드 OS 26부터 아이패드의 윈도우 활용 모드 덕분에 아이패드에서도 맥북처럼 충분히 자유롭게 창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아이패드가 더 나았고 개별 앱들의 윈도우 모드 최적화에서도 아이패드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갤럭시 탭은 안드로이드 앱들이 보통 스마트폰 화면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앱별로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거나 화면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번갈아서 써봤는데 실제 사용 면에서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멀티태스킹에서는 무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앱 생태계 관점에서도 봐야 할 텐데요. 아이패드가 아무래도 최초의 태블릿 생태계를 구축한 모델이고 아이패드 앱스토어를 운영한 지도 오래되었다 보니 더 다양하고 강력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 바로 그림 앱인 프로크리에이트인데요. 사용법이 쉬운데도 전문적인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어 많은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사용하면서 사용층이 굳건해졌죠. 필기 앱으로 유명한 굿노트 시리즈도 지금은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가 되었지만 오리지널은 아이패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아이패드 버전이 더 안정적입니다. 가격은 일단 가장 저렴한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출시가 기준으로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159만 9천원, M5 아이패드 프로 13이 209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전용 북커버 키보드 가격인 26만 4천원을 추가한 풀 패키지의 가격이 186만 3천원이 되고요. M5 아이패드 프로 13에 애플 펜슬 프로의 19만 5천원과 정품 매직 키보드의 가격인 51만 9천원을 추가하면 총 가격은 281만 3천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구매할 때는 가격 할인이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도 갤럭시 탭이랑 슬림 키보드 북커버가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가격에서는 확실히 저렴한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가성비 관점에서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M5 아이패드 프로 13을 총 14가지 항목으로 비교해봤는데요. 최종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로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아이패드 프로 13이 6대3으로 종합적으로 우위를 보였네요.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앱 생태계 같은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히 앞서고 가격이나 용량 확장성, 그리고 기본 구성품 같은 실용성의 측면에서는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라서 언급은 안 했는데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중요하시다면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패드, 갤럭시폰 사용자는 갤럭시 탭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기기를 통일하지 않고 따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앱을 써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해서 이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성능과 앱 생태계, 완성도 높은 태블릿을 원한다면 M5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큰 화면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용적인 태블릿을 원한다면 갤럭시 탭 S11 울트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현재 태블릿 시장에서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만족도는 충분히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태블릿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